대북 풍선과 관련해서는 그 헌재 그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재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더라 너무 안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북 전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아까 경찰청장이 답변했듯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통해 갖고 그걸 날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건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이나 그리고 경찰청장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문을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으로 시작된 어물풍선 이 국민들에게 정말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의 입장을 좀 묻겠습니다. 그 대북전단 그리고 어물풍선 이렇게 지금 주고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쭉 그 모니터링이라든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에 대해서도 지금 그 날려 보내는 것 또 어물풍선 날라오는 것 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네. 지금 뭐 올라간 것은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어물풍선이 10월 4일까지 24차례 그러니까 6천 개 정도의 어물풍선이 지금 우리나라의 영토에 날아오고 있고 지금까지 피해된 국민들의 피해가 주민 피해는 81건 그리고 공공시설 피해까지 해서 97건이 지금 발생했다고 저희들에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어물풍선 피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근본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저는 있습니다. 어물풍선 피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제거하면 어물풍선으로 인한 공포와 피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물풍선의 원인이 대북전단이다. 또 지금 에스컬레이션 돼가지고 대남방송까지 돼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 대남방송은 결국 대북방송이 계기가 돼가지고 대남방송이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과관계 순서상으로 보면 대북 전단에 의해서 이 어물풍선 그리고 또 다시 대북 방송, 대남 방송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대남 방송 대북 그 전단 문제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지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북 풍선과 관련해서는 그 헌재 그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재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행법 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현행법 하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 너무 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북 전단과 어물풍선이라고 하는 것에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인정 못합니까? 그거는 뭐 법 집행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하고요. 예. 지금 이 문제를 저는 경찰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이 행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번 좀 이 과정을 한번 제가 한번 앞에 그 PT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물풍선이라고는 우리 지역에 국내에 있던 피해가 나오기 전에 훨씬 전부터 한 6개월 이상을 대북전단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계속 경고가 있었고 비난 이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끝끝내 이게 중단되지 방치하다 보니까 어물풍선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7월 9일 이제 우리가 어물풍선을 쭉 보내면서 대북전단에 대한 어물풍선이 날라오면서 다시 대북 방송을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7월 21일 날 다시 이 대남 방송이 아닙니다.
대북방송이 7월 21일 날 매일 상시 방송으로 바뀌다 보니까 7월 말에 다시 북한으로부터 대남 방송이 이제 일상화됐어요. 그래서 접경 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서로 인과관계를 조금만 더 파악해 보면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 일상적인 피해가 지금 대북 전단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장이 어때요? 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 한해서 할 수 있는 지금 법적인 한계 내에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피해는 급박한 피해 아닙니까?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대북 원점 타격하겠다 이럴 정도까지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경찰의 직무가 좀 정확히 집행된다면 막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왜 이 문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요? 이 정도 피해가 지금 작은 피해라고 생각합니까? 국가 안보 그러니까 직접적인 무력 충돌로도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이 문제를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대북 풍선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즉시강제가 동원이 돼야 되는데 즉시강제는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렸던 대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북 풍선이라고 하는 거는 날아가고 뭐 하는 그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시강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해석하는 게 맞고 대북 전단의 행위가요 국내법으로도 항공안전법을 위반하고 있고 또 국제법으로도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이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등 현장에 있어서도 충분히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위법 사항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게가 2kg 이상 되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변론으로 하고 그 현장에서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가 여부는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용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 대북 전단 행위가 초래하는 국내 국민들의 일상에 대한 피해와 위험 요인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이라고 볼 수 있냐 없냐,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라고 볼 수 있냐 없냐, 이 문제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건 청장이 조금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불법적인 행위이고 국내 국민들의 일상을 현저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좀 다른 방식으로 국내에서 국민들의 고통이 지금 빈발하고 있고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이 고통이 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런 국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것은 경찰 직무집행에 좀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청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배준영 의원입니다. 대북 전단과 우물풍선을 주고받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행정안전위원회고 경찰청을 대상으로 지금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 전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아까 경찰청장이 답변했듯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통해 갖고 그걸 날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경찰의 법 집행의 그 권한을 뛰어넘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첨언하자면은 우리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그렇게 된 게 뭡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가짜 평화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일어났죠. 남북 연락소 폭파 사건 일어났죠. ICBM 난리죠. 지금 핵을 개발했고 이제 나라를 두 쪽으로 나서 이제 합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논의하려면은 외통이나 국방에서 논의하는 게 맞는데 지금 권한도 없는 경찰청장한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위원회 목적에 맞는지 그것을 좀 판단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조금 말씀드리고 네네 그러십시오. 윤건영 의원님. 예, 윤건영 의원입니다. 원래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건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을 위원장님께 보고하는 건데 방금 존경하는 배준영 의원님은 전임 정부를 타박하고 비난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옳고 그름은 탓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당이 야당같이 하는 모양이 영 어울리지 않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이나 그리고 경찰청장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문을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위헌 결정문의 핵심 내용은 이러합니다. 경찰관이 경우에 따라서 경고 제지하거나 또는 사전 신고 및 금지 통고 제동 등의 다양한 대안을 통해서 풍선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즉 경찰관 경직법에 따라서 우리 청장께서 이야기했던 경직법을 경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풍선을 막을 수 있는데 안 막고 있다라는 게 헌재 위헌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행안위에서는 이 내용이 다뤄져야 될 내용입니다. 외교안보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경찰관들이 경직법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위원장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제발 헌재 위헌 결정문이라도 보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준영 의원님께서 그 반론을 펴셨기 때문에 저도 약 한 1분만 또 반론을 펴겠습니다. 아무튼 우선은 저는 그 사회자로서뿐만이 아니라 또 이 감사 반장으로서 행안부의 우리 경찰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제가 제기한 문제는 절대로 이 국방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경찰청이 반드시 일상적으로 해 나가야 될 국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해서 경찰청의 임무를 제대로 집행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헌재 판결에 대한 경찰의 대북전단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결정 유무와 관계없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국민들의 신체, 생명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적극 대응하겠음. 이게 경찰청의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현재 대북전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일상이 한두 사람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접경 지역 사람들은 거의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국회 하늘 앞에까지 대북 이 어물풍선이 날아와서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렇게 한가합니다. 국민의 신체, 생명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적극 대응하겠다. 지금은 그런 위험과 피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청장 다시 한번 이 문제에서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경찰청 직무집행법에도 충분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조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경찰관이라면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대북전단과 어물풍선 이 인과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대북전단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검토하시겠습니까? 제가 검토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네. 그거는 저 혼자만의 법의석으로 그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그것을 그 현장의 관리자 그리고 그 상급기관의 관리자들이 중첩적으로 체크하고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지금 그 경찰청 답변을 보면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은 사망, 중상해, 중대한 물적 손상이 가능한 무기, 장치 사용, 폭격, 살해, 위협, 무력 도발이 임박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보여짐. 이런 식으로 국민의 안전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전쟁 나야지 개입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즉시강제 발동 요건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찰청의 적극적인 해석과 대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뺏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여야 간에 또 저희 지역이나 뭐 경상도 지역이나 또 이 경기도 지역이나 접경 지역이나 다 같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경찰청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